하동군 보건의료원 건립을 둘러싼 갈등이 갈수록 첨예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하승철 하동군수가 보건의료원 건립과 관련해 하동군의회 예산 삭감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한 데 이어 일부 군의원들은 보류된 사업을 추경 예산에 편성한 것 자체가 위법적 요소라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대형 병원을 중심으로 교수들이 30일 자율휴진을 실시한 가운데 진주 경상국립대병원 교수들도 이에 동참했습니다. 경상국립대의 경우 30일 자율휴진과 별개로 5월 1일 외래 진료도 공식 휴진한다는 방침입니다. 국내에서 개발된 T50의 시초가 된 모형기가 30년 만에 고향인 사천으로 돌아왔습니다. 초기 개발 과정에 열정과 땀이 담긴 상징물이라는 점에서 가치가 주목됩니다. 자연보호와 탄소 감축, 모두 작은 실천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이 한국외식업중앙회 진주지부와 함께 식당에 필요한 물품을 친환경으로 만들어 무상 제공하고 있어 눈길을 끕니다. 노인들의 여가와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된 노인 일자리 사업이 시행 20년에 맞았습니다. 지자체마다 특화사업 발굴과 정부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노인 인구 자체가 늘어나다 보니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최근 하승철 하동군수가 보건의료원 건립과 관련한 하동군의회 예산 삭감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일부 군의원들은 이를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보건의료원 건립을 둘러싼 갈등이 첨예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상혁 기자입니다. 하동군의회의 일부 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동군의회에서 보건의료원 설립을 반대한다는 하동군수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연 겁니다. 최근 하승철 하동군수는 보건의료원 실시 설계비 13억여 원을 전액 삭감한 하동군 의회를 규탄한다며 1인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이 실시 설계비는 올해 첫 추경안에 반영됐는데 하군수는 지역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보건의료원 건립에 실시 설계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었습니다. 지역의 의료 공백을 해소하는 첫 단계가 되겠습니다. 설계가 없으면 착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 설계비를 꼭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후 진행된 임시회에서 예산 확보 문제와 적자 운영을 이유로 들며 이 설계비를 전액 삭감한 겁니다. 하동군은 국비 확보를 통해 군비 투입을 최소화하겠다고 설명했음에도 예산이 삭감됐다며 필수 의료 공백 해소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우려된다는 입장. 이에 일부 군의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임시회에서 이미 보건의료원 심의를 한 차례 보류했었는데 심의가 완료되지도 않은 사안을 다시 추경안에 반영한 건 절차상 위법적 요소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소통 없이 일방적 보도자료만 내는 하동군에게 불통행정을 멈추라고 당부했습니다. 설계를 보류된 사업에 대해 추경 예산에 편성한 것 자체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2에 반하는 것으로 약간 해석된다. 예산 일부인 설계비만 심사 요청한 것 또한 지방재정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인지도. 1인 시위와 반박 기자회견이 펼쳐지며 일부 군의원과 하군수 사이의 갈등이 이어지는 상황. 하동군에서는 법 절차를 다 지켰으며 보건소장을 비롯해 국과장들이 수차례에 걸쳐 의원들에게 설명했다는 반박 입장을 내며 하동군 보건의료원 건립을 둘러싼 진통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SCS 김상엽입니다. 뉴스인타임이 보도한 진주시 시설관리공단 공개 채용 필기 합격자 발표 오류에 대해 진주시가 깊은 유감과 함께 대행업체에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진주시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채용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채용 전 과정을 외부 전문 업체에 맡겼는데 오히려 대행업체의 오류로 응시자에게 혼란을 주게 돼 매우 유감이라며 용역사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최종 합격자 발표까지 일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주시는 이와 별개로 대행업체에 대해서는 입찰 제한 업체 등록과 계약 금액 감액 등 강력한 행정 제재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뉴스인타임은 시설관리공단의 직원 채용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로 인해 당초 필기 합격자로 발표된 22명이 불합격으로 정정 발표돼 일부 응시자들이 반발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오는 5월 3일부터 열리는 제23회 진주 농계제를 앞두고 진주성 일원에서 민관합동 행사장 안전점검이 펼쳐졌습니다.
차석호 부시장이 주재한 이번 점검에는 진주경찰서와 진주소방서, 한국전기안전공사 경남서부지사, 진주시 건축사회 등이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행사장 주무대와 시설물 안전 상태를 살펴보는 한편 특히 의암바위와 수상무대에서 펼쳐지는 의기농계 뮤지컬의 안전한 관람을 위해 수상구조 요원과 구조장비 배치를 집중 점검했습니다. 대형 병원을 중심으로 교수들이 30일 자율휴진을 실시한 가운데 진주 경상국립대병원 교수들도 이에 동참했습니다. 정부는 각 병원 교수진의 전체 휴진이 아니라 일부 교수들의 자율적인 휴진인 만큼 무작정 법의 잣대를 적용하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허준원 기자입니다. 진주 경상국립대병원 내부의 한 접수처입니다. 불은 꺼져 있고 내려온 차단기 뒤로 진료 과목 휴진을 알리는 글이 보입니다. 30일 병원 일부 교수들이 자율적으로 1일 휴진에 나서면서 일부 외래 진료와 수술 진료가 중단됐습니다. 경상국립대학교 의과대학과 병원 교수회는 지난 23일 소속 교수들을 대상으로 휴진 여부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그 결과 30일 하루 휴진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주당 70시간에서 100시간을 넘어가는 근무로 교수들의 정신적, 육체적 한계가 도달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휴진이 결정된 진료과는 외래 예약 환자들에게 사전 안내와 진료 일정 변경 등의 조치를 시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응급실이나 중환자실처럼 위급한 환자를 다루는 곳은 필수 의료 인력을 배치했습니다. 정부는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 등 집단 행동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려를 표하며 대화를 요청했는데 30일 이뤄진 1일 휴진의 경우 무작정 법적 잣대를 들이대기는 적합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교수님들이 지금 1일 휴진하는 그런 부분은 실제로 구체적인 현장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좀 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계 법령 위반인지 여부를 교수들에게 이제 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저는 바람직한 방법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상국립대병원은 교수들이 피로 누적을 이유로 실시한 30일 자율휴진과 별개로 근로자의 날을 맞아 5월 1일 외래 진료를 공식 휴진하며 응급 환자 및 입원 환자는 정상 진료할 예정입니다. SCS 허준원입니다. 경남도와 태국 방콕시가 우호교류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경남도는 박완수 경남도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경남 대표단이 30일 차차시티판 방콕시장과 만나 양 지역 간 협력 증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양 지역은 문화예술과 관광, 산업, 교육, 행정 등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경남도가 사천공항 기능 재편 및 국제공항 승격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보고회는 사천시 등 8개 시군과 관련 기관 관계자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 용역 계획을 논의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습니다. 이번 연구 용역에는 경남도와 사천시의 공동 시행으로 공항 부지를 12만여 제곱미터로 확장하고 활주로를 3.5km로 연장하는 시설 확장 계획과 여객 화물터미널 신축을 통해 국제공항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 경남도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 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우리나라가 개발한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은 전 세계 3대 훈련기로 불릴 만큼 성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카이에서 개발되고 제작까지 이뤄지고 있는데요. 30년 전 T-50의 시초가 된 모형기가 고향인 사천으로 돌아왔습니다. 초기 개발 과정에 땀이 담긴 상징물이라는 점에서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진성 기자입니다. 전 세계 3대 훈련기로 통하는 T-50. 사천에서 개발되고 제작된 우리나라 초음속 고등훈련기입니다. 1990년대 자체 개발에 착수하고 이후 미국 록히드 마틴사와 협력해 완성됐습니다. T-50은 파생 모델인 경공격기 FA-50과 함께 해외 수출로 이어지며 대한민국 항공사의 한 획을 그은 결과물로 꼽힙니다. 이런 가운데 T-50 개발의 시초가 된 의미 있는 모형기가 사천으로 돌아왔습니다. 모델 명칭은 KTX-2, 한국형 훈련기 개발 사업인 KTX-1의 후속이라는 의미에서 지어진 이름입니다.
개발 사업 이후 시제 모형 기능 당시 연구에 참여했던 공군 조종사 출신 이희우 씨가 보관해 왔습니다. 이 씨는 시제 모형계의 역사적 가치를 많은 이들이 볼 수 있게 카이가 운영하는 항공우주박물관에 기증을 결심했습니다. 단순히 모양이 아니라 실제 비행까지 한 그런 기체로서 연구 학술적으로도 의미가 있지만 실제로 이것이 T-50의 원래 모태이자 또 희조세에 해당하는 그런 기체이기 때문에 아마 역사적으로도 또는 그 어떤 유물로서의 가치도 매우 높다고 생각해서 전시 장소는 항공우주박물관에서 가장 잘 보이는 전시관 입구에 자리 잡았습니다. 기증된 모형은 카이 전신인 삼성항공에서 개념 설계를 거쳐 만들어졌습니다. 2.1m 길이로 실제의 7분의 1 크기로 제작됐습니다. 1992년 한 차례 비행에도 성공했습니다. 디자인은 T-50과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개발 당시 수년간 사천에 머물렀던 이희우 씨는 밤을 지새웠던 당시 기억도 떠올렸습니다. 대한민국의 항공산업이 일취월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준 게 바로 T-50 사업이거든요. 그만큼 그 과정에서 많은 연구 인력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했던 기억이 많이 나고요. 사무실에 야전 침대 깔고 밤새워가면서 개발했던 그런 그 기억들이 새록새록 납니다. T-50 개발은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 KF-21 개발로 이어지며 항공산업 강국 대열에 오르게 됐습니다.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주춧돌이 된 KTX-2. 수십 년 만에 고향 사천으로 돌아와 관람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SCS 강진성입니다.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관광위원회가 30일 집행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심의했습니다. 이날 행정관광위는 문화체육과와 관광진흥과 등에서 제출한 안건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위원회는 사천 컨벤션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에 대해 집중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사천시의회는 오는 3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최종 의결할 예정입니다. 자연보호와 탄소 감축 모두 작은 실천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때문에 지역사회와 공공기관이 함께하는 친환경 활동이 더 눈길을 끄는데요. 국토안전관리원이 한국외식업중앙회 진주지부와 함께 식당에 필요한 물품을 친환경으로 만들어 무상 제공하고 있어 주목됩니다. 남경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뿐만 아니라 전국 기업과 기관들의 주요 과제가 된 탄소 감축. 하지만 소각이나 재활용 과정에서 탄소 발생에 영향을 주는 생활 폐기물은 시간이 갈수록 증가하는 모습입니다. 실제 지난 2015년 하루 5만 천여 톤의 생활계 폐기물이 버려졌는데 꾸준히 폐기물 양은 늘어나 지난 2022년엔 6만 3천여 톤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역 외식업계와 기관이 함께하는 저탄소를 위한 노력이 눈길을 모읍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이 한국외식업중앙회 진주지부에 식당에 필요한 물품들을 무상 제공했는데 모두 친환경 소재를 활용한 제품들입니다. 음식을 기다리는 여유로운 마음을 컨셉으로 주요 차림표 등 식당의 정보 및 저희 국토안전관리원 홍보 문구를 구성한 홍보 수단으로 식당에서 흔히 쓰이는 비닐 소재 식탁보는 생분해성 수지 제품으로 대체됐으며 종이로 만든 테이블 세팅지에는 식물성 잉크가 쓰였습니다. 이번 사업으로 지역 내 100여 개 식당에 친환경 물품이 전달될 예정.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지역 또 식당들을 또 무료로 세팅지를 또 이렇게 배부를 해가지고 또 이렇게 또 도와주니까 정말 고맙고. 저희 입장에서는 테이블에 바로 이제 수저를 넣는 것보다는 테이블 하나 깔고 그 위에 수저 넣는 것이 위생적으로도 좋아 보이고 또 대접받는 느낌도 들고. 이번을 계기로 지역 내 공공기관과 지역사회가 보다 소통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이어졌습니다. 우리 회원들이 지금 3,400명 정도 되는데 우리가 지금 정부에서 내려온 기관이 지금 많은데 우리 회원들 업소에 좀 많이 도와주시고 또 많이 방문해 주시면 더 바랄 게 없죠. 국토안전관리원은 만족도 조사와 효과 등을 분석해 친환경 물품 배포 사업을 확대해 나갈 뜻을 밝혔습니다. SCS 남경민입니다. 산청군 삼장면 주민들이 생수업체의 지하수 취수 증량 허가 취소를 경남도에 촉구했습니다. 삼장면 지하수 보존 비대위는 30일 경남도청 서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 피해 외면한 지하수 증량 허가 절차를 즉시 중단하라고 밝혔습니다.
비대위는 지하수 고갈로 주민들은 생활 농업 피해 등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하루 600톤을 취수하던 산청군 생수공장 한 곳에 600톤을 더 증량하는 임시 허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산청군과 낙동강 유역환경청에 주민 의견 수렴과 피해 주민이 참여하는 공동조사 등을 각각 요구했습니다. 총 인구 중 65세 이상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인 사회를 일컫는 이른바 초고령화 사회. 청년들의 수도권 쏠림으로 경남의 인구 고령화는 더욱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자체가 어르신 일자리 사업을 통해 자구책을 마련하고는 있지만 보다 더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도에 김동엽 기자입니다. 올해로 시행 20년을 맞는 정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 어르신들의 소득 보조뿐 아니라 직업적 자아실현 효과도 있어 노인 세대에선 호응이 좋습니다. 특히 민관이 연계한 사업장 구축을 통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시장형의 경우엔 실제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소속감과 책임감을 가지게 되고요. 생활에 리듬이 있어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아들들이 너무 좋아하고 엄마가 처음에는 무슨 노동하는 줄 알고 못하고 하더만은 알고 보더만은 엄마 너무 좋다 하면서. 진주시는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6,544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해보다 835명 늘어난 규모입니다. 하지만 예산의 한계로 인해 지원한 모든 어르신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닙니다. 특히 급여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참여하고자 하는 어르신들이 많은 유형 중 하나인 사회 서비스형은 지원자의 절반만이 채용됐습니다.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예산을 충당하는 것이 관건인데 최근 진주시 사례처럼 국비 공모 사업에 선정될 경우 다소나마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우리 시도 다른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예산이 올해 좀 사정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비로만 가지고 노인 일자리를 많이 늘리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국도비 공모 사업에 주력을 해서 노인 일자리 사업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민간 일자리 취업보다는 기본적 소득 보조를 위한 일자리 위주로 운영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당국은 공공분야 일자리 수뿐 아니라 사업 각 분야 비중을 큰 폭으로 늘려 이에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절대적 수치가 큰 공공분야 일자리 수가 강조되는 데 비해서 내부적으로 저희들은 베이비부모 대상의 사회서비스형 확대, 그다음에 시장형과 취업형, 인턴십 등을 지원하는 취업형 사업의 비중을 주마다 큰 폭으로 늘리고 있어서 이러한 사회적 인식이나 비판 등은 조금씩 개선되어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실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노인 인구의 9.3% 수준의 노인 일자리 규모를 2027년까지 1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비교적 높은 수준의 임금을 장시간 유지할 수 있는 민간형 일자리 비중 증가폭은 3.5만 개로 가장 적었습니다. 대표적 민간형 일자리인 시니어 인턴십의 경우 18개월 이상의 장기 근속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10명 중 1명에 불과합니다. 정부가 노인 일자리 접근 방향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올해로 20주년을 맞는 노인 일자리 사업. 제도 전반의 정착이 남은 문제에 대한 고민이 지자체들의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SCS 김동엽입니다. 10대 트로트 가수와 그 가족을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 3단독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스토킹 예방 강의 수강과 접근 금지 조치를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6개월간 트로트 가수 오유진이 자신의 딸이라 주장하며 학교에 찾아가고 외할머니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남해군이 상주 은모래 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 준공식을 개최했습니다. 상주 은모래 문화체육센터는 전지훈련 전용 헬스장과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방음시설 등이 갖춰진 공간입니다. 지상 2층에 연면적 1,700여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됐으며 총 사업비 75억 3천만 원이 투입됐습니다.
한편 센터 1층에서는 상주마을 비영리 순수미술단체 남해 엄살롱의 준공기념 초대전이 5월 31일까지 열립니다. 진주시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진주사랑 상품권 130억 원을 발행합니다. 이번에 발행하는 모바일 진주사랑 상품권은 5월 1일부터 제로페이 앱에서 1인당 월 20만 원 한도 내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함영군이 30일 돌봄공간과 수유실 등으로 구성된 공동 육아 나눔터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한들 거점센터 2층에 마련된 공동 육아 나눔터는 보호자들이 모여 육아 정보를 공유하고 아이와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보호자를 동반한 18세 미만 아이가 있는 가정이라면 누구나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오늘 날씨는 농업에 도움이 되는 영동 전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겠는데요. 한편 특정 농가에서는 약용작물의 적용약제를 골고루 살포해 주셔야겠습니다. 적용약제는 병해충 방제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작업인데요. 살포하실 때는 안전 사용 기준을 꼭 지키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서부 경남 지역 오전에 비가 내리다가 오후부터 맑은 하늘 보이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진주와 사천 11도, 남해 13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19도에서 20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부산과 제주는 오전에, 광주는 오후에 비 소식 들어있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13도, 세종 12도로 출발하겠고 제주의 한낮 최고 기온은 18도 예상됩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는 오전에 빗방울 떨어지다가 오후부터 맑겠는데요. 물결은 높게 일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해상 안전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조금, 만조시각은 오후 2시 10분, 간조시각은 저녁 8시 9분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수요일 오전 9시 기준 비가 오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포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11시 20분 예정돼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천공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삼천포역의 운항 정보입니다. 삼천포에서 제주도행 배는 밤 11시 50분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일요일 오후부터 월요일까지 비 소식 들어있는데요. 한편 아침 기온은 오름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